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술 도구 낼 때 마술 사이에 내는 게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마술 아예 모르는 많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지금까지 낸 마술 도구나 마술 책들의 목적은 마술사들만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술 안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고 혹해가지고 재미있네? 한번 사볼까? 했을 때 좋은 도구도 있어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뭐 피닉스나 뭐 미스틱 블랙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마술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사서 연출하면 좋으니까. 왜냐면은 마술이라는 게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기 좋은 장르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하울릭이나 1023이나 로스트는 좀 어렵죠. 뭐 이데아 같은 경우는 누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번외고 약간 이런 쪽은 마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돈 낭비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돈 낭비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걸 사서 어떤 지식의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같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 못하는 거를 구매해도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물리학책을 구매했어요. 근데 물리학책 중에 이제 파인만의 빨간 책이라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위한 물리학책이거든요. 제가 그거 한 5페이지 읽고 접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근데 그게 한 권에 한 5만 원 해요. 근데 그 초반 1, 2페이지에 우리는 왜 물리학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의 약간 포워드가 쓰여져 있어요. 책이 한 400페이지 되는데 저는 그 2페이지 읽고도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에는 모르는 정보를 5만 원 주고 얻은 거니까.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죠. 내가 저거 영상에서 보이는 PH가 하는 저 마술 도구를 사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줘야겠다. 뭐 내 여자친구한테 보여줘야겠다. 아니면 뭐 누구한테 보여줘야겠다. 해서 구매하는 게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샀는데 너무 어렵거나 너무 난해하거나 각도 제한이 심하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돈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떻게 보면은 그 시점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술 도구를 샀을 때 이거를 굳이 누군가한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 중요한 거 맞는데 마술 도구를 샀을 때 어쨌든 간에 내 인생에 이득이 되게 만들려면은 여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아, 그 책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거든요. Lectures on Physics. 제가 보면은 두께가 이만해요. 근데 이제 초반에 파이만의 머릿말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대학생들 가리키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주고 서문 재밌고 초반에는 쉬워요. 움직이는 원자 뭐 광의에 앞서 모든 물질의 원자로 이어졌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이제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만족해요. 재밌었거든 초반이. 네, 아무튼간에 이야기가 좀 샜네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판매량을 위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잘 팔리는 마술이 그게 있어요. 내가 항상 어떤 작품이나 그런 거 볼 때 좋은 작품이란 무엇인가? 뭐가 좋은 작품이죠? 어떤 게 좋은 마술인가? 어떤 게 좋은 영화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개봉했던 천만 영화 해운대 같은 경우 천만 넘긴 넘었죠. 근데 이제 평가단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팔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해서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보면은 막 고전 명작 중에 관객 몇 명 없지만은 진짜 좋은 영화 많거든요. 그럼 과연 뭐가 좋은 영화일까? 좋은 작품일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이야기되어야 하는 게 그 작품이 얼마나 오래 남았나, 어떤 작품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논해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냐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마술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전 명작 뭐가 있죠? 뭐 트위스트 인더 에이시즈 있죠. 리셋 같은 경우는 뭐 리셋도 고전 명작이죠. 고무줄 마술 같은 경우는 뭐 크레이지 맨스 핸드커프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은 마술은 좋은 마술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마술이 좋은 마술인지 안 좋은 마술인지를 분간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낸 마술이 좋은 마술인지 나쁜 마술인지를 알려면은 20년 뒤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마술이 얼마나 오래 남아나느냐, 그 마술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판매량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위해 돈을 지불했냐가 제 생각에는 그 마술이 좋은 마술인가, 나쁜 마술인가를 판단하는데, 단편적으로는 좋은 기준일 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단편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한 3개월, 1개월, 뭐 한 2개월은 봐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마술도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블론디, 혹시 이 사건 아시는 분? 블론디라는 마술사가 그 이름을 가리고 출시한 마술도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더 픽이라는 마술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관객이 종이에다가 이제 적은 정보를 뭐 예를 들어 관객이 종이에다가 뭐 동물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지갑 안에 넣어요. 그러면은 마술사는 지갑 안에 들어있는 그 동물 이름을 이제 몰래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트레일러도 좀 약간 애플틱 나게 하면서 좀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약 판매로 좀 많이 팔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샀고요. 최현우 말씀님도 샀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아는 마술사들도 많이 샀고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안 보여요. 지갑 안에 정보를 넣고 지갑 안에 종이를 넣고 보려면은 막 이러고 봐야 돼요. 막 이러고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큰 논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리콜 하느냐 마느냐 막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뭐 리콜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뭐 그냥 뭐 얘가 이렇지 해가지고 그냥 말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 어떤 마술사의 이름값이나 네이밍 브랜드값 때문에 판매량이 뛸 수 있죠.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이후 2, 3개월 동안은 예, 뭐 몇 개 안 팔렸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예, 느낌으로 판매량이 좋은 마술을 판단하는데 단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물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돈이라는 게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로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무언가가 와서 비교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로스트라는 기믹덱이 35,000원이죠. 그러면은 35,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3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뭐 회사원이든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간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두세 시간이랑 맞바꿀 고통인 거야. 내가 저 마술을 하나 하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마술을 100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 90명 이상의 사람들은 3시간의 고통을 지불하고 저 마술을 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고통을 감수하고 돈을 내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돈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전 돈을 바라볼 때 저 돈이 얼마였을 때 저 돈은 내 고통으로 환산을 해요. 내가 몇 시간 일을 했을 때 번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로 판단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긴 해요. 그래서 뭐 내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간에 비싼 뭐 핸드폰 사든 간에 내가 100시간 일해서 얻을 고통으로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마트 스토어 보면은 이렇게 판매량 쭉 보이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높으면은 이거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고통을 감수하고 돈을 지불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본인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지불한 것은 좋은 마술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가끔씩은 뭐 트레일러에 혹해서 혹은 한순간의 이끌림에 의해서 구매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뭐 리뷰도 많이 쓰이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도구 발매하자마자 거의 한 달 내로 이렇게 리뷰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매량 결국에는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봤을 때 그 도구가 많이 팔렸다. 그 도구가 돈이 많이 들어왔다 하면은 저는 일단은 좋은 마술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블랙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막 2, 3천 원짜리 중국산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된 도구를 보다가 12만 원짜리 베니신 덱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비싸다고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발매한 지 거의 4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저희 샵에서도 품절이고 지금 제가 몇 개 더 만들어서 입고를 하려고 뒤에 놨는데 아직까지도 팔립니다. 심지어 잘 팔려요. 그 어느 신작보다 블랙홀은 잘 나가요. 참 신기해요. 제가 블랙홀이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좋은 베니싱 덱을 내보자 해가지고 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비싸다고는 해. 근데 계속 팔려요. 끊임없이 팔려요. 제가 봤을 때 한 5년, 10년 뒤에 팔릴 거예요. 이거는 블랙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말했지만은 예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여기 혹시 그 블랙홀 구매하신 분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한 30명 있었다? 그러면은 한 5명에서 6명 빼고 다 손든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25명이 블랙홀을 구매한 거에 놀란 게 아니라 5명이 아직 블랙홀이 없는 거에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그럼 이 사람들도 블랙홀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얼마나 더 만들어야 돼, 블랙홀을? 진짜 블랙홀이 만들기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그것도 지금 블랙홀 만드시는 공장 사장님도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분명 제 생각에는 몇 년 내로 공장을 바꾸거나 단종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해봐야죠. 아무튼 간에.